우리나라 계엄과 관련된 사항이 국제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최근에 일어난 일련의 사태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국제 뉴스의 헤드라인에 장식한다는 그런 사실들이 별로 반갑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2년 안에 최저치로 하락을 했다. 이 원인이 이제 계엄 발표에 따른 그런 결과로 원달러 원의 가치가 2년 내 최저치로 추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부적합하다. 비트코인을 그렇게 이제 뭐 비판을 했다. 영어 표현으로서는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비트코인이 통화로서 부적합하다고 비난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도달을 했다. 뭐 그런 거고요. US 잡 데이터가 14만 6천 개를 11월 달에 추가가 되었다. 논팜 페이롤이 22만 7천 개 증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이제 실업률도 뭐 4.2%로 뭐 경기가 고용 시장이 뜨겁지 않은 뭐 이런 상황에서 이 그 졸트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12월 달에 뭐 금리 인하 전망이 다소 우세한 그런 방향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어, 이게 이제 미국이 시장 금리가 어느 정도 그 이러한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해야 그 달러 지수에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원 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금리 인하 요 가능성이 우리로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현재 0.25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0%로 상당히 높아졌어요. 12월 달에 12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19일 날 미국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89%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미국 10년물 시장 금리의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을 해서 지금 미국 10년 금리가 4.1%로 하락을 해서 달러 지수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을 방어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2년 만에 최저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이게 월봉 기준인데요. 지금 1차적으로 1,450원 요 인근에서 일단 지지가 돼야 되고 지금 이게 뚫려버리면 지금 1,500원 그 다음에 1,500원 위에는 또 뭐 쇼 세력까지 등장을 해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까지 유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역사상 25년치를 이렇게 보면 봐도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때 그때 최고치가 1,530원 이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지금부터는 굉장히 그 환율 방어하는데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경제를 위해서도 빨리 조속히 우리나라 그 정치 상황이 정리가 되어져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최근에 일어난 그런 일이고요. 요 분기점이 지금 아래 게 파란색이 이제 일본 엔화인데 엔화는 지금 아까 이야기한 미국의 10년물 그 시장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달러 지수가 약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인데 이 거꾸로 우리가 지금 원달러 환율만 지금 약세를 보이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엔화 표시, 미국 30년 채권 투자하시는 분은 뭐 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다소 호재를 부르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원화 자산을 지키는데 애를 먹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그 가용한 모든 달러 자산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 원달러 환율 사수를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지금 해외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하고 이 규모가 이 상당히 그 무시 못할 뭐 그런 규모로 지금 원화라 자산을 팔고 지금 달러 자산을 사는 뭐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원달러 환율을 상방으로 이끄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경계선인 1450원 지금 요거를 돌파를 하면 원화 숏 배팅 세력까지 등장을 하면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뭐 지금 외환 보유고가 지금 4천억 달러라고 하는데 실제 가용할 수 있는 지금 외환이 과연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까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보이고 특히 일본에서 이때 이제 뭐 금리를 뭐 인하한다 뭐 이런 인상을 한다 뭐 이런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엔캐리 자금 청산과 같이 또 이게 저거라면 굉장히 큰 어떤 쓰나미처럼 우리 자산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MSCI EWI 이 주말에도 지금 하락을 해서 1.01% 하락을 해서 54달러 96센트를 기록을 하고 지금 거의 9주째 지금 뉴욕에 상장된 ETF EWI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이 반등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이제 월봉으로 보면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 뭐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이때 저점, 그리고 지금 이때 저점, 지금 역사적 저점이 지금 22년 요때 저점이 한 5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고요. 해상 후에 이렇게 0.4% 정도 상승한 건 탄핵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좀 안정을 보일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게 주말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어, 혼란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요건 타이거 FM 반도체 이쪽이거든요. 이게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품고 있고 요것도 미국에서 이제 구성 종목이 똑같아요. 요 구성 종목이 미국에 상장이 돼 있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이렇게 품고 있고 되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미국장에서 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미국장에서는 지금 계속 외국인들은 패시브 자금들은 계속 이탈을 하고 있다.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국내장에서는 그나마 여기 타이거 FM 반도체 10이거든요. 지금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지금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랑 다르게 어떤 손바뀜이 일어나서 긍정적인 어떤 전망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MSCI 어떤 매수 신호도 이제 주말에 나온 뭐 그런 상황이고요. 뭐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를 품은 타이거 FM 반도체 이게 과연 폭락할 수 있을까? 지금 기관들도 저점에서 많이 모아간 뭐 그런 상황이고요.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지금 숨바뀜이 일어난 이런 상황. 이평선 위에 지금 캔들이 바디 크로스가 된 이런 상황. 지금은 이제 매수 타이밍인데 과연 이 지금 EWI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구성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과연 월요일 날 쉽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추세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기관들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실망 매물이 나와서 이때처럼 이렇게 쭉 이렇게 빼버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 이게 어, 결정은 결국은 이 원화가 이 방어가 돼야 돼요. 원화가 방어가 돼야 되고 원화가 방어가 환율이 방어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이게 이제 원화가 뚫려버리면 뭐 주식이나 우리 자산들에 대한 뭐 셀매도는 뭐 피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연기금이 갖고 있는 달러, 그 다음에 각종 이제 뭐 이런 그 달러들을 매각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든 환율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그 미래 자산인 연기금 그쪽하고 이제 뭐 달러 수입 스와핑을 해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원화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시급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외국 주식을 좀 팔아서 달러 자산을 좀 팔고 우리 주식을 사는 게 일부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뚫려버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쏟아질 수도 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뭐 그런 생각도 일부 들고 좀 안타까운 뭐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잘하지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주식 투자는 개인들에 대해서 주주가치 제고라든가 주주를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좀 의미 있는 행동들을 했다면 과연 개인들한테 소외받는 이런 우리 주식사 시장이 과연 됐을까 이런 생각도 일부 있고요. 그나마 이제 이게 매수한 종목들 이렇게 보면 하이닉스 지난번에 이제 자사주 매입 이슈가 있는 그런 기업, 그다음에 네이버도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기업들이 투명한 기업 경영을 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주주를 위해서 회사 주가 밸류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그게 이제 이런 주가에 녹아 들어가는 이런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아까 삼성전자, 뭐 이쪽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간 이쪽 타이거, 반도체 탑 10,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직도, 주말장에서, 지금 뭐 해지의 의미는 있지만, 지금 고토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걸 이제 막지 못하면 결국 우리 자산 시장도 이제 막지 못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엔화 쪽, 엔화 강세가 결국 엔캐리 자금 청산 1순위가 우리 자산이 된다고 하면 이게 금융위기 때 1,500원, 1,500여대 1,550원까지 갔었네요. 금융위기 수준. 이게 이제 단기간으로 1,450원, 40원, 50원. 요게 뚫려버리면 이제 금융위기 수준까지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지금 과연 이런 그 환율의 뭐 변동성에 외국인들이 어떤 자산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일부 들고요. 그냥 환율의 추이에 따라서 우리 주식 시장에 뭐 운명이 달려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 어떤 정치 일정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이런 상황이 일단 선결돼야 우리 주식 시장도 어떤 안정을 보이고 연말 어떤 그 산타랠리라든가 어떤 그 배당을 노린 외국인의 추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돌려지는 뭐 그런 모습을 갖춘 듯 하고요. 국내 시장은 환율이 일단 방어가 돼야 된다. 이게 선결 조건이고
일단 환율이 방어된다는 그런 전제 하에 반도체 업종은 지금 정도는 어느 정도 그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